자산 재평가. 이렇게 자산 평가에 따라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달라지며 자산 평가는 기업 회계상 매우 중요하다. 기업 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산을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유기간 중 시가가 올라도 평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역사적 원가로는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산, 시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는 일단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자산을 역사적인 한건으로 보이기는 시가가 올라도 하지 않지만 공정할 때 다를 경우 역사적 목적 적합한 회계를 할 수 없으니까. 또한 자산이 손상된 경우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저가법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다. 자산평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세법은 자산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형평이나 조세장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법보다는 원가법이 더 적절하다. 시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장이 유발되고 미실현 손실의 공제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한 보유기간 중에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 규정 매입, 자가지주, 건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수정받은 자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 다시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 규정 매입이나 자가제조 건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수정받은 자산 일단 매입한 자산 내가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업세를 포함해서 기업 회계조에 따라 단기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이고 단기매매는 FBPL 같은 단기매매니까 취득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해서 토지가 건물 등의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한 분기사한다. 만약 주식을 10,000원에 매입하고 취득부대 비용 200원을 지출한 경우에 회계 처리는 유가증권에 매입할 때 단기매매증권 일단 단기매매증권 10,000원 현금 1,200원 나왔으면 지급수수료 200 단기매매증권이니까 이건 매입가액으로 하고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는 다 더해가지고 부대비용 현금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는 아까 FBPL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와 현금 그 협의에서 또 안 치니까 토지와 건물을 그냥 단기매매증 9억 원에 일괄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 취득 당시 시가는 토지 8억 원, 건물 4억 원 2대 1이네. 토지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9억 곱하기 10이 나누기 8 6억 2대 1 건물 3 자가 제조 건설한 자산 법인이 자기가 제조 건설한 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건설원가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교환이나 취득한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대비용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가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 IFRS 회계처 기준은 교환거래에 사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재건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래서 사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냥 장부가액으로. 반면에 법인세법은 사업적 실질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A법인이 만약에 차량을 주고 B법인이 차량을 줬다 시가 그러면 이때는 차량 100이 나가고 차량 100 받은 걸로 하고 자산 재건 자산의 공정가치 얘는 재건 자산의 공정가치를 받은 걸로 하는데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시가라니까 마켓밸류 100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업적 실질 결여됐을 때 저랬구나 했을 때
입금 사입 차량 유보 100.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210이고, 그러니까 송금 사입 차량, 그러니까 입금 불사입 96.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권 및 배출 허용 총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권 및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 허용 총량의 취득가액은 빵으로 한다. 입법 취지.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되 각 기업이 검출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는 배출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매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매출권은 취득가액을 빵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매입한 자산 단기면 항목으로 불리는 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은 그냥 매입가액이고 부대비용 비용, 단기비용 계산이 투자하니까 이 외의 자산은 매입가액이랑 플러스 부대비용하고, 그다음에 자가제조랑 건설한, 그다음에 자가건설한 자산은 제조원가 부대비용을 더하고, 그다음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권 및 배출 허용 총량은 빵으로 한 것. 외국 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그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금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 배당금을 뺀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인수했어. 그렇군 기술이야. 그 주식의 취득에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금액이 있어. 근데 그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 배당 금액을 뺀 금액을 주식에 지금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 이결가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해당 우항을 최초 보약한 날 직전 이 기준 이 기념금을 재원으로 한 수입 배당 금액일까.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에 따라 입금에 사입되지 않았을까. 이 입금 불산입에 대한 거는 있을 거. 요 수입 배당 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에 그래서 요거를 뺀 금액을,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된 거를 뺀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입법 취지.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다.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주식을 취득했어. 일단 또 그다음 동자회사로부터 인수 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았어.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적용을 받았어. 일단 동입금 불산입에 외국 자회사 주식이 차감하도록 하였다. 배당 직후에 외국 자회사를 매각하고 양도 차순을 활용한 법인세 감세 효과를 얻는 행태를 방지. 배당을 받았을 때 어차피 그건 입금 불산입이 되고, 그러면 그걸 매각하면 배당 직후 외국 자회사를 매각. 양도 차순이라고. 요건 물어봐야 되겠다. 양도 차순 어떻게 생긴지.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 A는 2002년 1월 1일 외국 자회사인 B의 지분을 100%를 인수해 주식을 취득했고, 2003년 2월 28일에 주 A는 B로부터 배당금 1,000만원 배당 기준이거를 받아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그럼 불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그 아래 각 사항을 설명해. B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주식 취득일 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인 경우에는 현물상에서 95%에서 이거 하면 되고, B로부터 받은
취득일 직전 기준 이기함으로 제한하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유보.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아마 처분할 때 유보를 되는 거 유보 주인.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 현물 출자를 취득한 자는 이게 적격물적 분할이랑 똑같이 가는 거고. 정부가 시가 이거 오시면 현물 출자하고 주식 이걸 받았다고 하자. 현물 출자를 취득한 주식과 현물 출자 토지가는 다음과 같이 해서 기존 법인의 자산을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하여 그런다. 반면에 현물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되지 않은 현물 출자는 순자산 시가 별도의 시가를 취득하여 그런다. 앞의 사례에서 A범은 현물 출자는 주식 취득가를 다음과 같다. 투자 주식 토지 나오고 주식을 취득하는 취득한 자는 주인의 시가 해서 이렇게 용어가 처음 생겼는데 신설법인에서 주식 현물자산 순자산 시가니까 250회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위험자산 처분 이익이 입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나 현물 출자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적격 현물 출자의 경우는 양도차익 상당한 걸 압축기념 중단금으로 성금 살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 앞자상 양도할 때 입금 산입한다. 피출자 범위는 취득 당시 시가를 시간한다. 300으로 이렇게 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 피출자는 입금이 없으므로 현물 출자나 법인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 분할도 적격 물적 분할 똑같이 가지. 현물 출처 같다. 합병은 이제 종전 주식 정보에 맞춰. 그러니까 오늘 뒤에 합병 복수 한번 하면 돼요. 최후의 출처 전환에 따라 지정해야지. 최후 면적. 예를 비에 대한 책 500을 출처 전환하고 주식 1주를 발행했다고 하자. 시가 200은 인문가 100. 사업금 수익. 사업금.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사업 면적 3명. 또항목이나 과세 이연 조건을 충족할 때는 입금 불산이 발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B가 출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는 다음과 같이 주 A가 채무 면적 이익에 대한 과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조달이 못했을 때요. 채무 면적이 어차피 과세될 것이 모르고 그러니까 채권자 채권 출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당시 시가를 평가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처 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 근데 이때 출처 전환의 목적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송상각비, 거래처의 우위를 뒤덮게 한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 특수관계의 이익을 분야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근데 왜? 실제 채무자에게 채무 면적 이익이 과세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얘는 그러면 대여하고 단기매매증권을 받고 나머지는 비용을. 근데 왜 얘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이거 물어봐야 돼. 근데 이때 과세연을 구비한 경우에는 채무면적 이익을 입금 불산입해서
이연시키니까 조세 수입이 감소하므로 자 발생한 손실을 이연하기 위하여 최소한 대천 앞에서 당연하지 않고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가 가중과 보증치 대입변제 구성채권은 대손금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런 채권의 장부가를 주식의 시가를 대체하면 송금 불사입된 대손금이 주식의 장부가를 지하는데 주식 처분 시 송금으로 공제된.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면제 과세액을 구매할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업무 가중 구성채권을 출자 전에 주식한 주식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다음에 비용 처리된 걸 송금 불사입한다고. 그래도 이거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출자 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채무면제 이익, 과세 이행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구비한 경우에 특성이나 업무 과정 채무 발생한 부당채권 충당 시가 그 밖의 채권은 순간 장부가액을 한다.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는 자산 일반 기업은 해당 단체의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는 자산, 금전 내의 자산마다 다음 감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특수한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산 기부자의 장부가액 기부자가 비사업장 개인의 경우에는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되지 않은 출연자산이 그 후에 과세 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이 산입되지 않은 출연자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부자의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시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 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과세 한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 그 후에 과세 요건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의 전액이 나중에 부과되는 경우는 기부 당시에 시가를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하는 자산은 시가 공익법인 등 기부한 자산 주 A가 일반 기부 해당 단체인 공익법인 비상학재단에 토지를 기부했다. 토지 100, 시가 300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 A가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므로 비상학재단도 주 A의 장부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주 A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는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므로 비상학재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세법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나 이것저것 그리고 이건 아마 부당이익 계산 봐야지 이거 나올 텐데 이것도 물어봐야 돼 정확히. 취득가액 특수 문제. 이번에 고가 매입.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자가 특수관계이며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부금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고가 매입했을 때 특수관계 협회 관계없이 항상 위와 같이 생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금 200 받고 토지 100 나간 걸로 하고 처분이 매도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부당이익 계산 이거 했을 때 금산입 배당하고 토지가 너 내 부당이익을 봐야 되는 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매도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부당이익도 그때 달달 그때 이제 완전히 봐가지고 객관식 다 풀려고 했었는데 다 까먹은 상태.
좀 다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매도자가 특수환경이 아닌 경우 정상가의 130% 이상인 것 70만큼 기부금이지. 송금상 일부.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다만 특수환경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했을 때 시가 매입가액의 차익을 입금으로 그 금액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도자는 이렇게 했을 때 특수환경이면 입금사의 부담이 100, 사실 비특수환경이면은 기부금이지. 그래서 매수법인 자산형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 입금사입 자산 100, 유형 세무조정, 고가 매입과 저가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특수한 개인은 시가초과형 부당이익금으로 취득가액이 아니고 비특수관계는 시가의 130% 초과인 기부금으로 보는 취득가액. 형상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시가 미달액을 입금사입하고 취득가액, 유가증권 매입. 이의 경우는 입금을 보장으로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강제 매입 채권, 기업회의 기준 자산 취득과 관련해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 가치를 채권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은 해당 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반면에 종전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강제 매입 채권 실제 매입가액을 다시 기업회계 기준 취득가액으로 거기에 매입한 채권은 현재 가치를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은 현재 가치의 강제 매입한 채권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반면에 종전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강제 매입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강제 매입 채권을 기업회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 평가 세무조정을 했다. 그 자산이 유형자산일 경우 내연수 또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강제 매입 채권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그 회계처리를 수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유형자산과 함께 취득한 강제 매입 채권만 현재 가치 평가를 허용하므로 재고자산과 함께 취득한 강제 매입 채권은 명목 가치를 평가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제 매입 채권 원칙 실제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특례 유형자산과 함께 취득한 강제 매입 채권에 대해 현재 가치만 계산하고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수용. 건물 취득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 그 건물이 유형자산인 경우와 재고자산인 경우에 세무조. 결산서의 채권 100, 현금 100. 세무조정 없고 재고자산 없고. 현재 가치 평가했어요. 건물 사실. 유형자산 할 때 인정해주고 재고자산 할 때는 입금사입 채권 사실 일부 건물. 재고자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예물 조건을 매입한 자산 취득가. 장기예물 조건 매입한 경우 기업에게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기업에는 적용해 중소기업은 좀 그렇고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은 장기예물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명목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상 기업의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를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의 처리 장기예물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해 결산상
계상은 현재 가치 하는 차감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 법인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을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내역법인 수입해 당금액 입금물산입과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시 지급이자로 보장. 그때 입금물산에서 배제되는 애들로 안 보니까 입금물산입에 포함되는 거지.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시 지급이자로 보장.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대출 대상이 아니다. 이 법 취지 법인세법이 장염수에 입한 자산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한 경우. 방금 자고로는 또 벌써 졸음이 쏟아지. 어이가 없네. 그냥 졸음은 그냥 항상 공부 시작하면 적응할 때까지 쏟아지는 건가? 그러면 한숨 잘 필요가 없지. 공부를 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침약 4시간에 안 먹었더니 지금 다시 기침약이 시작했어. 에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장기금전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현재가치를 평가한다. 세법은 장기금전 대차거래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매입한 자산 명목가치로 평가든 현재가치로 평가든 법인 종속기간의 소득금액은 동일하지. 세무조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산상 현재가치를 평가하며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가치 아닌 차감상각액을 이자로 보면 지급이자를 보면 명목가치 평가와 현재가치 평가에 따라 지급이자 송금불상액과 내공범위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상액이 달라지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법인세법은 현재가치 아닌 차감상각액을 그냥 송금으로 볼 뿐 지급이자로는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둔 것이다. 그래서 장기 현물 매입했을 때 현재가치 평가하면 원칙 명목가치지만 특례는 하면 수용하지만 장기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하면 명목가치 평가를 한다. 기침약 안 먹어서 기침 나오네. 말을 좀 아껴야겠다.
1학년. 약 이틀 안 먹으니까 바로 나오네 그냥. 약 이틀 안 먹으니까 그냥 바로 효과 나. 아 기침. 장기 연불매. 갑이 롬체 차량은 300만원. 그때 100만원씩. 연금형 가게였어. 회사 다음과 지역의 차이는 상황별로 저기 세우죠. 명목가치로 하면 원칙이니까 감가상각 이렇게 하면 되고, 현재가치를 평가하면 현재가치 세무조정 없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나 계산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나 현재가치는 상가액은 송금사임을 세무조정이야. 감가상각비는 애초에 결산조정 사항에서 그렇고, 현재가치는 차원 상각은 강제조정.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결산일로 지가 계산 안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현재가치는 차원 상각은 송금사임을 세무조정해야 한다. 그럼 제옥이 특수한 게 없는 주울에게 3년선 일시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였다. 그 채권과 채무 현재 가치는 751만 3,100원. 주갑과 주울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에 세무조정을 하지.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 현재 가치를 평가한 경우. 얘는 무조건 명목가치를 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 인정 안 해주니까.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고, 현재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하고, 입금불산입 현재 가치는 참선거. 을은 입금불산입 현재 가치는 참하고, 송금불산입하고. 연지급 수입이죠. 여기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이자 100을 포함한 1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에 수출상액이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은 3개월 후에 이자 100을 포함해서 은행에 300을 지급하였다. 법인이 은행에 지급한 금액 300에는 수출상에 대한 이자 100과 은행에 대한 이자 200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수출상에 대한 이자를 10% 은행에 대한 이자를 뱅카지가 세법은 이를 통틀어서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부른다. 연지급 수입이자를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법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연지급 수입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수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지급 수입이자를 수입부된 비용과 이자 비용 중 어떤 것으로 회계 처리하든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에 유의한다. 연지급 수입이자는 내국법인 수입배당 금의 입금불산이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 명세서 대출 대상입니다. 다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이자 100을 포함하면 만 1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은 3개월 후에 이자 200을 포함해서 은행에 만 300을 지급하였다. 법인이 은행에 지급한 금액 만 300에는 수출상에 대한 은행이자 100과 은행에 대한 이자 200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수출상에 대한 이자를 시프하지 아센스 은행에 대한 이자를 뱅커즈 아센스 이자라고 하며 세법은 이를 통틀어서 연지급 수입 이자라고 부른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법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수행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지급 수입 이자를 수입부대 비용과 이자 비용 중 어떤 것을 회계 처리하든 세무 조정은 하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내역법에는 수입 금액에 입금 불상입과 지급예상 불상입 시 지급이자를 보장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연지급 수입 이자에 대한 한국세법의 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 비교. 한국세법의 기준은 금융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법은 수입부대 비용의 원칙이고 결산상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면 기행해준다. 의제 매입세. 사업자가 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인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청출한 영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가소된 경우 연쇄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돈을 일정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매입세액 이를 이자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특례 산법에도 재활용 폐장 이 중고장치에 대한 이자 매입세액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시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한 이자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을 정한다.
현재급 수입자를 수입하면서 발생 연지급 수입자 100에 대한 순서 이렇게 계산했으면 이제 매입수입 사업자 부가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뜯는 협상품을 원칙하는지 해당 세상에서
이제 매입수익 사업자 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면제를 해서 사업자 부가치세 매입을 면제받았어. 공급받거나
사자 부하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쌀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저장한 것에서 저는 사업자 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사업자 백현할 수 있는 미소세통합법 세타를 공제받는 의자매 흡수가 해당 원재료 매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원재료 차감한 경우는 상관없고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원재료를 해가지고 검사 원재료를 병설치. 재고자산 평가 기여 재고자산 평가는 기술력은 단계명 더한 초안가를 기말재고 매출안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받는다. 재고자산 평가는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의 중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사람들을 두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과 단기 한정 절차로 구성한다. 재고자산 평가는 기초재고와 단기명의 더한 총원가를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는 각 사람도 금액 수량이요. 제품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상상 기준을 뒀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재무제산 수령 결정. 기말재고제산 수령을 결정하는 본고에는 계속 기록부과 실시재고조사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재고 수불부를 기록하고 기말에 재고자산 실시한 실시재고조사를 합니다. 실사 결과 어떻게 저도 졸리네요. 실시재고수령과 장부상태조사 차이합니다. 장부상수령 실시재고수령을 수령하고 그 차이를 원칙에 따라 적시되어 있다. 실시 결과 실시재고수령 장부상 재고수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상 수령의 실시재고수령 그 차이의 원인에 따라 적재해야 되는. 예를 들어 이거 했을 때 실제 수령이 장부상 수령도 부족한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렇죠. 대표자 사용. 만약에 실제 수령이 장부상 수령보다 남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고조사 평가 오류로 그 남는 수령의 원가를 송금세표 일부러 처분합니다. 야, 왜 이렇게 저를 비교해. 세분화 좀 잤는데도 왜 이렇게 저름이 뚝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상품이 한 개 부족했어. 원인 불분명. 매출 220. 원가를 성분 배정액이 그렇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 단가일정 보면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다. 원가법은 원가에 해당 거. 재고자산의 단가일정 방법은 이가증권 제하고 원가법은 원가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개별법, 산산주법, 후임설정법, 총평법, 유증평법, 맥가하는법이 있다. 저가법, 원가법에는 재고자산과 교회 기준에 의한 시가는 나는 금액을 평가해 가는 거.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 교회 기준의 시가는 낮은 가격을 평가하거나 하는 방법이 저가법. 세법 파서 부패의 경우에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 방법에 관계 없이 결산상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본다. 야, 어차피 이렇게 계속 졸면서 할 거면 1시간 안 자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1시간 조는 게 더. 어차피 졸 거면 1시간
오늘 1시간 차지하지. 실상상 계산 재고자산 평가는 지금 파생 부패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는 KIFRS는 후입 편집과 재고자산으로 충실히 표현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시가와 장부가 하락한 경우 반드시 평가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법과 다르다. 그래서 후입편집법은 KIFRS 불허하는데 법인세법은 후입편집법 허용해주고 저가법은 강제 적용이지만 저가법을 심각한 경우에 파송폐 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저가법 적용. 재고자산 평가원별 적용 단위. 재고자산 영업정보별 영업정보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평가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업종목이랑 한국표준사업분류 위한 분류 소분류. 영업종목을 말하면 영업정비나 영업정 소재지를 말한다. 재고자산 종류별로 제품 및 반제품 및 제공품, 완전 제공품 말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야, 야. 재고자산 영업 종목별, 영업장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적용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이라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소분류의 영업 종목을 말하면 영업장별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재고자산 종류별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완전 따라서 종목수자는 재고자산 평가문법 다음과 같이 오늘 다음 평을 적용할 수 있다. 깜짝이야. 반제품 원적 상품 다시 구분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KFR 시사한 지역에서 동일한 단위과 결정법을 적용하므로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다른 단위원과 결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
동일한 제휴사에 대한 다른 원가는 제품 제조 제품 제조업 상품 도소매업의 자산이므로 다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영업정보 재고산 종류별 때 A 협인 A는 영업장 제품 현재를 저장표 영업장 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 변경 신고, 평가 방법 최초 신고.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한 사면대 법인세 신고기한에 재고산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적합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 비교된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익손실법을 적용한다. 신설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면대 법인세 신고기한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적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매매 목적류 부동산은 개별법 최초 신고기한 지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 최초 신고기한 지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 나중에 무신고라 구해사는 법인 신고 평가 방법 잠깐만 왜 이렇게 이번 주에 졸음이 끝도 없이 가시네. 졸려도 버텨야지.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뭐하냐.
몇 분이야? 15분이네. 15분이면 한참 남았지. 자산평가, 재무자산평가. 아, 일어나. 버틸 거야. 살다마다 버틸 거다. 여기 보자. 어떻게 된 게 소름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잠은 30분 잤는데 1시간. 이럴 바엔 잠을 안 자지. 그냥 바로 공부하지. 잠을 안 자지 이럴 바에는. 그냥 바로 공부하지 이럴 바에는. 어차피 저런가. 원래 항상 옛날 예전에 다시 안 쓰던 거 쓰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런 거 견디고 나면 다시 그만큼 확정이 되긴 하던데, 요 기간 버티고 나면 요 기간 못 버티면 어쩔 수 없고 버텨야지. 평가 뭐 최초 신고 신설법인은 잔류비리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 안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한다. 매매 목적과 최초 신고기간이 지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 기한 지나 재고자산 평가를 신고한 경우 신고를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다. 평가 방법 변경 신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연대 종료는 2년 3개월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 외에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세무서장의 승인도 받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 기한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평가 방법이요. 그 다음 사업연도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세무자산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에 좀 큰 금액을 맞아야 세무서 평가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잘 나오시고 매매 목적용 부동산의 계획법 신고 때도 선입선출법이고 평가 방법 변경 신고 9월 30일 변경 신고 기한 11기 9월 30일에 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11기부터 변경 11기 10월이면 12기부터 4학년도 변경은 종료일부터고 이거는 종료일 이전 종료일 한 달까지 재원자산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의 비교 최초 신고는 설립일에 속하는 4학년도 법인세 신고 기한이 적법한 최초 신고 시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변경 신고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4학년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었나 적법한 변경 신고 시 변경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 임의 변경 시 선입선출법의 평가이나 신고한 방법에 대한 평가가 좀 큰 걸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범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변경하려는 경우 이게 변경이 되나 보네. 선선법으로 어쨌든 하는 걸로 정해진 거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적용단위 재고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규격별로 구분해 세무조정 제품 평가액 합계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제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세무조정 이때 이제 신고한 방법에 대한 평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큰 걸로 결산상 평가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결산상 재고자산이 세무상 평가가 적으면 그 차이가 입금 산입하고 재고자산 평가 여부는 그 다음 사람인데 무조건 중요한다. 조롱할 파트다 진짜. 절고.
아버지랑 할 걸 그랬나? 너 한번 할까? 그러고선 해야지. 다시 할 수 있어. 잠깐씩 32분부터 다시 이거 좀 끊어보자. 그치. 가상과의 평가를 어떤 만화처럼 싸가 좀 그렇네. 싸가 가슴을 바짝 졸려가지고 그래야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잠을 왜 자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차피 공부 시간 좀 생각해보니까 아니 졸릴까봐 잠을 자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도 대신에 나머지 집중하려고 했는데 잠은 잠대로 자서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또 공부 시간 동안 또 조는 건 조는 거대로 졸아서 더 공부 못하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자니.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안 가네. 뭐 한 거지? 그냥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장난하고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참나 이거. 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와가지고 바로 일부러 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 오자마자 공부를 하는 거야. 오자마자 공부를 하다 안 졸리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고 공부를 하다 졸리면 곧 바로 20분 정도 자오르는 잠깐 눈을 붙이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준비해놓고 평가를 할게요. 자, 요생꺼 해라. 시간은 다시 봐야 돼. 어쨌든. 야 오늘 공부하는데 꼴랑 자는 거 1시간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작전을 바꿔서 오자마자 공부를 바로 시작은 해. 그냥 자지 말고 이제 앞으로 자지 말고 와가지고 그냥 공부 바로 시작을 해.
그러다 졸리면은 그때만 한 10분이나 20분 바로 눈 좀 붙이고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잠부터 자지 말고 오자마자 공부를 하되 졸릴 때 바로 그때 2, 30분 자고 일어나. 2, 30분도 아니야. 쪼개는 거야, 쪼개. 한 10분, 10분? 살짝 눈 붙이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자. 나도 그날까지 하고 남은 시간 조금 정리 좀 하고선 갔다 와야겠다.